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42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일흔이 다 되신 여성분이시고요. 오랫동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오셨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연세가 자꾸 드시면서 조금씩 잘 남아있는 잔존치에 대해서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올드 스타일의 임플란트이죠. 다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이고 벌써 십수년이 지났지만 뭐 거의 모든 임플란트가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5번에 크라운이 파절돼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하악 전치부 쪽도 역시 상당히 큰 에피칼 리전을 보이고 있고 또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진행되고 있어서 하악에 남아있는 전체 잔존치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악 전치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간단하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밑에 이렇게 리전, 에피칼 리전의 크기를 보시면 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핵심은 우리가 이런 케이스 참 잘해 왔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본 덴시티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왔지만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CT 상태를 보시면 이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2번은 에피칼 리전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뜬 라비알 본은 남아있겠지만 거의 중간이 비어져 있고요. 상당히 루트 에이펙스로 보셔서 상당히 긴 그리고 큰 에피칼 리전이 있고요. 33번은 벌써 뜬 리지 상태가 되어 있고 34번은요. 보시면 알베올라 본 프로세스하고 베잘 본 프로세스가 상당히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5번도 지금 루트만 남아있지만 이런 상태이고요. 자, 이제는 뭐 저하고 라이브 서지를 계속 하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구나, 어떻게 치료에 접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은 프리뷰에 보신 것처럼 전치부 발치하고 가이드 서지를 써서 첫 번째 드릴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프리핸드로 할 겁니다. 안에 에피칼 리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완전히 플랩리스로 할 수가 없어요. 발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 약간 뻐근하세요. 빼주세요. 오케이, 땡큐. 엘리베이터.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를 할 텐데요. 아리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오버히팅이거든요. 그래서 플랩리스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플랩리스 할 때 정말
오버히팅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가이드를 하더라도 플랩을 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켓이 있으니까 굳이 많이 열지는 말고. 위에 크리스탈 뿐만 열리도록.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겠죠? 90%? 아파요? 염증이 있으면 마취가 조금 덜 되거든요. 조금 다 됐습니다. 역시 CT에서 본 것처럼 디페이 아주 큽니다. 뼈가 많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리게이션. 미를. 자, 오른쪽에 약간만 주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피트니스는 좋습니다. 네. 시곰니 그대로. 자, 이것은 이게 충분히 다 가이드 할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 드릴 패스만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니 사이즈의 가이드입니다. 미니 드릴 하는 거죠. 물이 좀 나옵니다. 세컨드릴은 이제 일종의 카운터 싱킹을 해주는 거죠. 물이 좀 많죠. 잘하셨어요. 그대로 건드리는데요. 이쪽은 판틱 보이라 가지고 부원이 그대로 사운드해서요. 굉장히 단단해요. 픽처에서 보시면요, 원 덴시티가 거의 정말 D1이거든요. 말 그대로 D1원 원 덴시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고. 일단은 한 번 더 여기거든요. 이게 우리 렌스 드릴 좀 주세요. 일반적인 렌스 드릴 해서 패스를 한번 살짝 잡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죠. 이게 라벨 쪽으로 이게 부분의 리드라 그러죠. 이게 좀 두껍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알베올라 보온의 패스를 가지려면요, 이쪽 팔라탈 이 정도로 들어가야지 패스가 나올 거예요. 일단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가이드를 쓰겠습니다. 다시 가이드로 돌아가서 1.8, 8점. 잠깐만. 자, 우리 자 석션 한번 하고 자, 한번 삼키셔도 돼요. 숨 크게 한번 쉬시고. 아이고 답답하시죠? 자, 다시 안에 석션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약간만.
정도 같으면 더 이상 가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 드릴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렌스부터 그렇죠. 이제 패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476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13mm 드릴 겁니다. 13mm. 이쪽에 이게 패스가 하나 더 있을, 이게 한 세트 더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 두 개부터 먼저 딜링 해볼까요? 여기는 돈이, 잠깐, restriction. 됐어요. 앞쪽에 본이 거의 D1 아주 단단한 본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2.8에 3.576 됐습니다. sorry. 이쪽 두 개부터 먼저 할게요. (2.9) (3.3) 다물지 마시고 D1 보내기니까요. 다음 드릴까지 한 번 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갈 3.5랄까요? 3.3 드릴 했고요. 이게 지금 3.6 이죠? 네. 3.6까지 해야지 고정이 나올 제대로 잡힐 거야. 안 그러면 너무 딱딱해서 들어가기 어려웠어. 오케이. 앞에 석션 해주시고요. 자, 소켓과 비교하면요, 상당히 링괄이죠. 네, 우리가 치아 CBCT 보면 항상 이 본들이 라비알 쪽으로 루트가 라비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 3.5에 476입니다. 크리스탈 본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약간만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뉴턴. 조금 50뉴턴. 잠깐 쉬고 됐습니다.
이쪽에 조금만 더 들어갈게. 오케이, 됐고요. 자, 뒤쪽으로 다시 드릴링 합니다. 자, 어머니 오른쪽으로 2개는 벌써 다 하셨어요. 2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직. 어머니 조금 더 크게. 얼마? 3.3. 여기가 4번, 5번이죠. 그죠? 그래서 소구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어를 3.2로 가겠습니다. 3.2 코어요. 3.2 코어요. 476. 어떻게 보면 3.2 코어에 476이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얼마? 3.9. 3.9. 그게 4.4. 요 위쪽만, 자, 위쪽만 살짝, 이쪽에 보면 이렇게 펜스 본드 힐처럼 위쪽만 살짝 조금 더 드리려합니다. 네. 그리고 3.2 코어가 0.4mm 더 굵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476이니까 4mm, 7mm 스레드 아시고요. 태핑. 제가 오늘은 카운터 싱킹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제가 솔리 포스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헥스를 다 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카운터 싱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엑스터널 헥스를 물고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카운터 싱킹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죠? 33. 오케이. 이것도 다 56톤 넘었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됐습니다. 드라이버 다 했어요. 임플란트 다 들어갔어요 이제. 몇 미리? 7mm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리무버 드라이버
계속 돌리면 되죠. 다시 빼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론저 좀 주세요. 오케이, 너무 라비알 쪽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나중에 방해되니까요. 조금만 트리밍하게. 아프세요? 아파요. 오케이. 이거 인젝션 조금 더 할게요. 조금만 마취할게요. 오늘은 본을 알로그래프트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fik주고 조금만. 자, 포스트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20뉴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말 세게 타이팅할 필요 없거든요. 자, 알로그래프트. 땡큐. 오케이, 그대로 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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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5제로 줄래요? 실크 5제로. 4제로하고 5제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환자분은 확실히 5제로에 편안하신 것 같아요. 자, 플랩을 많이 안 제꼈으니까요. 릴리징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심플 슈츠로. 저 끝에 하고. 여기에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하나의 슈츠 테크닉인데요. 여기 한번 하고 한 6, 7mm 띄워가지고 멀리서 여기 한번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한 번 더 여기 슈츠를 또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트를 하시면요. 슈츠 3번 할 거 한 번만에 다 한 거죠. 컨티뉴어스 슈츠의 일종이긴 하지만 너무 긴 거리는 곤란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슈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음으로 보실래요? 앙. 좋아요. 아. 하고. 자, 템퍼럴 쉘 준비되어 있고요. 기공팀에서 항상 이 템퍼럴 쉘을 만들면서 컨택을 너무 타이트하게 했죠. 이렇게 괜찮은데 3번이 약간 3번 약간 다듬어야겠습니다. 자, 어머니 살짝 담으세요. 네, 그대로 이제 임시참 만드는데요. 오케이. 그래.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이쪽에 약간 길군요. 또 맞춘 다음에 커팅하겠습니다. 그대로 브러쉬온 하지 말고요. 결승을 나오고 믹스합시다. 파우더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우더만. 그 정도, 조금만 더? 오케이, 그 정도는 하고. 잠깐만. 됐어요. 이 충분합니다. 이게 한두 개 하면요. 브러쉬온 하는 게 편한데, 이게 그냥 브러쉬온 하다 보면 너무 많으면 굳어버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그럼 냄새가 좀 납니다. 이렇게 주세요. 그냥 이대로 록.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컨덴서 이렇게 레지디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조금 더 써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네, 아시고요. 냄새가 좀 있어요. 잠깐만, 트랙션. 아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템포럴입니다. 그죠? 우선 치아 없이 집에 가시면 안 되니까 템포럴 하고요. 소프트티슈가 힐링되면 어느 정도 소프트티슈 힐링에 맞춰서 두 번째 템포럴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발치와 소켓이 완전히 다 세팅이 되려면 아마도 한 3, 4개월? 길게 보면 한 6개월은 돼야지 소프트티슈가 안정성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파이널 하는 것이 나중에 소프트티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세팅이 되니까 패스가 안 맞으면 들어가질 않겠죠. 이쪽에는 여기 아마 헥사 쪽이 조금 덜 들어가겠습니다. 적션. 잘 보시고 일 한 볼까요? 잠깐만. 잡고 조금만 거의 다 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템포럴 시멘을 한 다음에 약간의 교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다 물어보세요, 어머니. 조금 높다, 그죠? 아시고요. 교합 조정은 일단 Q&A 한 다음에 와서 할게요. 그대로 조금만 계시다가